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6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열풍이 지구 반대편 남미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문화 장르를 만면하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 콘텐츠. 재미있고 흥미롭고 또 사람의 마음 움직이게 하고 자랑 안 할 수 없는 그런 콘텐츠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지금, 놀이부터 전통 문화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은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Precioso. Sí, lo hemos visto muchas veces en series, en K-dramas y nos encanta. Por eso cuando lo hemos visto hay que probárselo. Queremos ir a Corea. The Korean book marke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ne, I think, and it's a huge market. It's an expanding market.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스며들고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는 한류. 그 거대한 물결을 따라가 봅니다. 서울광장 한켠의 행사장.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참가자 여러분,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 3 시작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이 현실에 펼쳐지니 모두가 즐기는 축제 한마당입니다. I saw the final season yesterday. I stayed up until like 2 in the morning watching it, and I heard about the parade and I was really excited because when the first season came out, I fell in love. So just seeing like the changes and the new story, I've been like involved. 사전 이벤트가 끝나고 광화문에 어둠이 내려앉자 시작된 퍼레이드. 오징어 게임 마지막 편의 개봉을 축하하는 특별한 행진이다 보니 수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 94개국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인간의 욕망과 불평등의 민낯을 드러냈는데요. 대장정의 막이 비로소 내려졌습니다. 중계 화면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사장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공개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 작품이 사실 우리나라 영상 문화의 역사에 어떤 정말 가장 큰 획 중에 하나를 그은 그런 어떤 현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작품 안에 함께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역대 넷플릭스 흥행 콘텐츠 부동의 1위였던 오징어 게임. 그런데 최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개봉 10주 만에 오징어 게임을 끌어내린 K-팝 데몬 헌터스. 헌트릭스라는 걸그룹이 악령 보이그룹에 맞서 세계를 지키는 내용을 담아낸 이 작품은 누적 조회수 3억 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야말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타임지는 K-팝 데몬 헌터스를 집중 조명한 특집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성공 비결 중 하나로 모든 요소가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문화를 이제 좀 쇼케이스하는 그런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싶었어요.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서울 곳곳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K-팝 데몬 헌터스. 그렇다 보니 이른바 성지 투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조용했던 낙산공원은 요즘 부쩍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졌죠. SNS에서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Have you watched the K-drama, K-pop? Yes, of Hunters? course. Yes. In Korean with subtitles and in Italian too. I like so much my experience here. I like people here. I like the view, and I like so much museum. And today I try an unbox, and I feel very good. We just wanted to look at like every part of Seoul, that at least what's possible in the next 2 weeks. And yeah, today I think the city wall trial I saw on Instagram or so we wanted to check it out. 이처럼 한국 콘텐츠의 감동을 생생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 서울시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네, 안녕하세요. 네. My name is Nam Jung-woo and I start in crashing and landing on you and extraordinary upon you and 이태원 클래스. 오늘의 해설사는 개성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남정우 씨. 오늘 저희는 총 3군데의 소울 스팟을 갈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저희들은 오징어 게임 2 촬영지를 둘러볼 거고요. 또한 그곳에서 어떠한 장면이 촬영이 됐는지 그 장면이 어떤 숨은 의미가 있는지 저희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소울 스팟 도슨 투어! 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인기 드라마의 촬영지를 탐방하는 도슨트 투어. 그 여정의 시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장소인 바로 탑골 공원입니다. Can you recognize this place? Squid Game Season 2. 맞습니다. 예, Squid Game Season 2 장면을 촬영했던 곳이고요. 딱지맨이 노숙인들에게 굴욕을 주었던 장면이 촬영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딱지맨으로 열연을 펼쳤던 배우 공유 씨가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펼쳤던 곳이죠. 자,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권과 빵을 준비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시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스트로베리 크림빵.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라면 이거 선택할 것. You know this? 드라마와는 달리 빵과 복권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든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복권도 긁어보는데요. 인기 드라마의 명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Over there, on my right side, there is a platform number 8. 이곳이 바로 오징어 게임 2에서 딱지맨이 딱지를 쳤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8번 플랫폼이에요. 이곳 8번 플랫폼에서는 오징어 게임 2의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드라마 소품이었던 딱지가 제공됐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딱지치기 게임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좋아하는 드라마의 촬영지에서 딱지치기를 즐기며 잠시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봅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 그 장소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뻤고 너무 더 오고 싶은 마음 생겼어요. 촬영지는 이제 작품을 넘어 팬과 배우를 잇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일터이고 저희들 삶의 현장인데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는 하나의 추억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여행의 볼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또 저희들이 또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
매해 쏟아진 인기 작품들은 아시아를 넘어 중동, 미주, 유럽까지 수출되며 세계인의 이목은 물론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을 이어왔는데요. 2014년 약 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액은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액만큼이나 K 콘텐츠 위상도 높아졌죠. 한국의 한류 확산은 세계 문화사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물론 미국의 헐리우드나 일본의 애니메이션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의 자본과 시스템을 축적했고 또 영어라는 국제 언어의 힘을 등에 업은 경우였고요. 일본 역시 애니메이션과 게임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인 확산이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을 앞세워서 단기간에 글로벌 메인스트림에 편입되었는데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신드롬, BTS의 빌보드 1위까지 이어진 흐름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파급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국가 이미지와 브랜드를 문화 콘텐츠로 끌어올린 나라는 한국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 언어와 지리적 특수성을 뛰어넘어 세계 문화를 선도하게 한 1등 공신 K 콘텐츠. 모든 콘텐츠의 원천은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작년 10월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Nobelpriset i litteratur år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바로 한강 작가의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이었습니다. 세계문학의 중심에 우뚝 선 한국문학. 그 저력을 엿보기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 도서전인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았습니다. 올해 67회를 맞이한 서울국제도서전. 17개국 530여 개 출판사가 참여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현장은 책 구매와 판매의 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원천과 지식을 논하는 교류의 장이었죠. 일단 너무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 지금 K-팝이나 뭐 드라마, 넷플릭스 너무나 많이 흥행을 하고 많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또 텍스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상을 받으면서 한강 작가님의 소설과 비슷한 내용의 소설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그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 정서를 닮은 책을 통해서 한국 알리는 것도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적인 이야기로 세계문학계 주목을 받은 김주혜 작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민초들의 고통과 투쟁하는 삶을 담아낸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로 러시아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문학의 본산에서 인정을 받은 것인데요.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달라진 시선을 그녀 역시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2018년 정도부터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각 국의 독자분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그냥 한 개인이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그쳐서 한국 문학만 따로 파는 서점들도 너무나도 여러 군데 있고 한국 문학 동아리들도 너무나도 여러 있고 한국어를 일부러 배워서 한국 소설을 읽는 사람들도 뭐 브라질이며 러시아며 너무나도 많고 인스타그램도 한국 문학만
집중하는 뭐 프랑스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너무나도 체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가운 것은 독자들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소문난 독서광이라는 박찬욱 감독을 만났습니다. 자, 감독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색시장이 불황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희망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의 여러 흥행작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누구보다도 이야기의 힘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원작이 있으면 한결 좀 마음이 편한 건 있죠. 믿을 구석이 있죠, 정말. 원작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미리 예약도 하고 동선 다 짜고 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여행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원작을 들고 각색을 시작해도 결국 완성해놓고 보면 좀 정말 애초에 예상과는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결과를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흥행한 영화가 이렇게 원작에서 출발해 스크린으로 옮겨진 서사는 최근 디지털 흐름을 타고 새롭게 변주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가 주최한 한 지적재산권 행사장.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곳은 한국 웹툰 부스였는데요. 세련된 작화와 몰입도 높은 이야기, 드라마와 영화로 이어지는 확장성이 돋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창작의 장을 열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웹툰. And at the same time, we would like to express that the Thai government is willing to cooperate with any cultural agencie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create mutual understanding and the promotions of the culture between countries. And that in this cultural phenomena in Asia is, of cour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oing this and been very good at it. And we are looking forward to learn a lot from the Korean counterparts and all its peoples, and hopefully that we can get more things to help our countries and also with the Korean people as well. 한국 웹툰 산업 규모는 2017년 3,700억 원에서 2023년 2조 1,800억 원으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가파른 성장의 중심엔 바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제 콘텐츠는 단순한 작품을 넘어 해외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장을 만들고 있는 K북 저작권 마켓.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K북 저작권 마켓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온 해외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문학, 웹툰, 아동서 등 참신한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판권 구매와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도록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국내 참가사 99개사가 참가를 하고요. 해외 바이어는 총 29개 나라에서 98개사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인원은 해외 바이어 한 130명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올해는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했고 실제 지금 98개 참가사는 2대1 이상의 경쟁률을 지금 뚫고 선정이 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이루어진 매칭 상담만 무려 1,800건. 한국 콘텐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We're looking at different trends worldwide, and the Korean book marke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one, I think. And it's a huge market, it's an expanding market. I think what interests me most is
fiction with social messaging and strong storytelling, strong female characters, I think, like Chu Nam-ju or in Han Kang's Nobel Prize fiction. 이처럼 이야기로 시작된 한국의 매력은 책장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의 시노쿠보.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은 코리아타운입니다. 어딜 보나 한국 식당과 한국어 간판이 질비한데요. 일본 한복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 심지어 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라는 한국 분식.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일본 MZ 세대들의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よく新大久保でホットク食べていつも飲み会が多いからあんま昼間いないんですけど食べ歩きにチーズなんか伸びたりしているところとかなんかハムとチーズがめっちゃマッチしてて美味しいところ 이처럼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한국 제품만 모아놓은 한류 백화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やっぱり韓国のラーメンとかはかなり売れ行きがいい。この新大久保という街がコリアンタウンって言われてるので、韓国の、アイドルだったり芸能に興味がある人だったりとか、韓国の文化が好きな人がよく来てるので、そういう人たちにとってはやっぱり韓国の食文化っていうのは興味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시노쿠보에서 최고의 인기 상품이라는 한국 라면. 일본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간단한 한 끼 식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結構韓国のラーメン好きなので1週間に1回ぐらいは食べます。日本のラーメンだと結構その醤油だとか塩だとか味噌だとか結構ベースがもう決まっちゃってる感じがするんですけど、韓国のラーメンだとヤンニョムチキン味とかあとビビン麺とか結構日本にはない味が多いっていうのが魅力かなと思います。韓国のラーメン食べるようになってからは結構辛いもの好きになりました。 I really like Budak Ramyeon. I've tried a lot. It's really good and it's really spicy. Like if you know, like you should prepare with you like a cup of milk if you don't really like spicy. 어디 라면뿐일까요? 한류 스타가 먹는 모든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한류 스타들. Now, Jenny, I got one of my Chicago treats for 이들의 모습은 시노쿠보 거리의 기념품 매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K-팝 가수는 물론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사랑받는 배우들의 사진이 매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리ットとか TWICE とか IVE とかが好きです。中学生で、TWICE とかが好きです。K-POP のグッズが買いたくて来ました。好きなアイドルとかいますか？K-POP アイドル以外にも韓国文化とかって普段興味持っていたりしましたか？それとも美容系は韓国が素晴らしいからね。綺麗ですね。 한류 스타에 대한 애정은 한국 화장품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수입 화장품 시장 1위가 한국입니다. 하루 종일 한국 콘텐츠를 접하는 가장 계기는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다 얘기하는 게 K-팝과 화장품 그리고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K-팝을 틀어놓고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기 위해서 화장품을 하는데 화장품이 다 한국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국 음식을 즐긴다든지 한국의 것이 그게 어떤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생활 양식의 하나의 부분 음식의 문화로 자리 잡혀 있고 그리고 단
소비 경제로 가는 부분에서 브랜드 파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 화장품. K-뷰티에 관심 많은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인 한 화장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Almost 1 year for the beginning. It's a product very light on the skin, and I saw the difference when I started using it, contrary to the French or American products. So I say the efficiency. I think there's one which is Crash Landing on You, which was one of the main ones that I liked, and the makeup and the kind of beauty that they use. So yeah, I think firstly, like the scientific research that is put into Korean products i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to make this a whole thing. And also,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unscreen, I think Korea is way more advanced than like my country. So which is why I use a lot of Korean beauty products. 혁신적인 성능과 기술력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화장품. 이곳에선 현장 접수를 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부와 두피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문 장비를 이용해 피부 상태를 정밀 검사한다고 합니다. 메이크업은 매일 하시는 거죠? 네. 여기가 오른쪽 볼 모공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모공이 보이시죠? 네. 여기 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드름 항염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케어를 할 수 있어요. 피부 관리법부터 피부 상태에 맞춘 제품 추천까지 상세히 알려주니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It was really interesting and valuable because I haven't experienced this, especially in the store. You know, I mean, I have experienced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in only the clinics, I mean, beauty clinics. So that's why it's kind of really special, right? In the store, checking your skin and scalp and buying the products right from the store. 특별한 체험이라는 입소문이 퍼져 매번 조기 마감될 정도입니다. 보통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외국인분들이 2-3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고 다 재구매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89개 국적의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결제까지 이루어진 거는 942만 건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수출액은 무려 1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콘텐츠 수출에 대한 소비재 수출 견인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수출하고 식품 수출인데요. 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 1위의 나라는 프랑스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 우리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서 세계 2위 수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특히 한국 화장품들의 경우 옛날에는 아시아나 중국 등에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으로는 1위 국가가 한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에 이어서 이제 식품 쪽에서도 굉장히 그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음식 문화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냉동김밥을 먹는다든가 또 불닭 챌린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문화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식품 수출액 또한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약 13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이자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뜨거운 요즘, 관람객들로 가득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올해 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4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5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세계적인 박물관의 어떤 위상을 이야기할 때
규모와 그 관람객 수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규모로는 세계 7위에 해당하고요. 500만 명이 넘는다면 세계 4, 5위권의 박물관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미술관,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위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높아진 위상에 발맞춰 디지털 컨텐츠도 새로 선보였습니다. 전통 이유물 속 동식물을 생생하게 구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호랑이가 화제라고 합니다. 캐대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 특히 더피를 닮은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희 컨텐츠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분들은 캐대언에서 보지 못한 자수와 자개의 호랑이를 보면서 한국 전통 문화의 재치와 해악을 느끼고 새로운 K 컨텐츠를 경험하고 가시고 계십니다. I thought the movie was beautiful. It was very emotional, and it comes from all around, so it really takes you in. Very nice. 관람을 마친 이들의 발길이 향한 기념품 샵. 박물관의 경험을 일상에서 간직하려는 열망이 가득합니다. 호랑이 배지. 호랑이 배지요? 네. 이건 왜 사러 오신 건가요? 아니 그냥 우리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다 팔렸어. 다 팔렸어? K-팝 데몬 헌터스 열풍의 연일 품절인 까치 호랑이 배지.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금세 동난 기념품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214억을 달성을 했는데 상품 사업만 올해 8월에 그걸 다 도달을 했어요. 최근에 상품을 좀 재고를 마련을 해서 풀게 되면은 바로 몇 분 만에 품절이 되는 게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거의 상품이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체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눈치 작전과 부지런함은 필수입니다. I find it very beautiful that it's traditional artifacts and Korean style. It's something special that you can get only here, I think. I have been to Korea before, but every time I come here, it's a very amazing experience and I get to learn more and more. I really love Korea. Food, culture, yeah. K-팝 데몬 헌터스 열기가 이어진 또 다른 명소 경복궁.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로 궁 안이 북적입니다. 특히 남성들은 갖가지 착용하며 멋을 뽐내봅니다. I really liked how they tried to use traditional costumes. I was really impressed by how they look, especially the hats. So I wanted to try it on myself. That's why I dressed up as a Saja boy.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넓은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푸른 나무가 울창한 이곳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체험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Today I will give you the gut and you're taking this and today we are working this garden, okay? 한국의 정원 문화를 만나기 전 먼저 전통 의복의 상징인 갓을 써봅니다. 갓을 쓰는 순간 시작되는 정원 체험. 이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It was created by the Seoul Citizens House Realm, featuring a rapid pass where can you understand that?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꼭 한번 경험해봐야 할 투어로 입소문이 나 있다고 합니다. I have been living here for a year and a half, and I think there are many places that we don't know. So it's good, to go to new places. So that's why I came here today. 조형물처럼 멋스럽게 놓인 통나무 위에서 여유를 즐기고 숲길을 걸으며 한국의 사계절을 담아낸 사진도 감상해 봅니다.
Korea is very green and so many flowers, mountains, moon, ice, autumn, all is very beautiful. And sit on the bench, another place, wherever you want. 잠시 쉬어가는 시간, 유자차와 약과로 한국 전통의 맛을 느껴봅니다. Please drawing the Demon Hunters draw. And you don't like? I really like the flavor. It's really sweet. I think it's, I don't know, really Korean. I haven't really tried that flavor like in other place, so I like it. It's nice. I think it's a good combination of sweetness, but also like the texture is nice. It's easy to eat, and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I just like it. 다과도 즐겼으니 옛 선비들처럼 시서화를 남길 차례. 예쁜 돌에 그림을 그려봅니다. K-pop Demon Hunters. K-pop Demon Hunters. 평범했던 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태어나는 순간. 흘러가던 감상이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 2시간여의 체험을 사진으로 돌아봤는데요. 갓을 쓰고 정원을 걸었던 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I think probably the park itself. Like I really like the place, and I think it was nice to walk around and to have the experience to know another part of Seoul. 이들처럼 한국을 찾는 발걸음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750만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국경이 닫히면서 방한 외국인 수가 급락했죠. 다행히 회복은 빨랐습니다. 올해 5월 방한 외국인 수는 약 163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기록을 뛰어넘었고 역대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최근에 상반기에 지금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거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한국 콘텐츠의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약간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는 한국 관광객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아시아 관광객들이 많았어요. 뭐 중국, 일본, 대만 이런 쪽에서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는 미국이나 북미,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관광의 질이 약간 한 단계 이상 올라갈 수준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 관광객으로 왔다가 아예 한국에 정착했다는 특별한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연분홍 한복 차림이라니 첫 등장부터 남다른데요. 안녕하세요.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으로 이사 온 지 지금 거의 2년 된 김치기 신마입니다. 춘향 현 마이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복 입은 금발의 춘향이 마이 씨. Today I'm wearing Korean traditional clothes called hanbok. You look amazing. Lovely, thank you. 안녕하세요. Thank you. 온라인 컨텐츠로 앞장서서 한국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친한 친구. 이제 한국에서 만났고 서울대 앞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에스토니아 사람이라서 뭐야 우리 동네에서도 더 에스토니아 사람 살고 있구나. 네. 친구와 함께하는 부여 여행. 이제 시골 체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오케이. 마이 씨의 이번 컨텐츠 테마가 한국 시골 여행기이다 보니 첫 행성지로 택했다는 양계 농장.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병아리들과 정답게 인사를 나눠봅니다. 너무 귀여워요. 말이 많아요. 이거는 사람밥이에요 아니면 닭밥이에요? 닭밥. 닭밥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시골 체험. 마이 씨가 마당을 오가는 닭에게 손수 모이를 나눠줍니다. 아싸. 이 친구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거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 안 하면 진짜 시골 안 왔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지금 국립보여 박물관 왔습니다. 짜잔! 이거 빠지면 안 되지. 맞아, 백제 시대 뭔가 좀 더 공부하고. 맞아요. 그거도 해서도 많이 모르니까. 농장을 뒤로 하고 역사의 숨결을 찾아온 박물관. 또 스퀴드 게임도 번수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이요? 네, 맞아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직접 나를 온라인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그런 기회 너무 특별한 느낌인데요. 박물관의 원형 호울에 들어서자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백제의 문양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숨결이 담긴 걸작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런저런 옛날 거 많고 엄청 역사도 깊어요. 엄청 오래된 역사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런 거 볼 때 진짜 신기해요. 연신 셔터를 누르며 감탄을 쏟아내는 마이 씨. 이토록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솔직히 처음엔 BTS 덕분에 알게 됐어요. 왜 이거 뭐지? 신기하다. 진짜 마이클 잭슨처럼 춤도 추고 옷도 멋지게 입고 그 다음 한국 방송도 알게 되고 이것도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봐줬어요. 응대파라 발발 3번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의 한국 사랑은 더욱 진해졌습니다. 다시 한복 입어보세요. 이렇게 생활 한복도 있어요. 이런 거. 좀 더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 네. 아이들과 헤어져 걸음을 더 옮기니 어느새 눈앞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도 있잖아 이런 거. 경주? 경주. 여기가 이제 백제 철차례였어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있고요. 남는 것들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있어요. 예쁘지? 그리고 경주도 생각나고. 네. 자세한 설명을 보기 위해 들어선 전시관. 이곳에서 석조 열애 좌상을 마주하고 오랜 기록을 들여다보니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하며 그리스한 모함이 화신이다. 이거 우리 아까 봤던 맞아요. 독림사기 이야기. 독림사기 사진이 제가 엄청 작게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작아요. 그거 볼 때. 왜냐면 역사가 이렇게 긴데 이렇게 짧게 살았으니까 와 진짜 신기하고 역사가 진짜 다양하고 진짜 깊고 그리고 진짜 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좀 지식을 얻고 저는 좋아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잘 배우고 있어요. 역사 탐방으로 지식을 채웠으니 이젠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울 시간. 밥과 반찬을 야무지게 담아봅니다. 김치 귀신이라는 별명을 지닌 마이 씨. 젓가락을 들자마자 김치부터 맛보는데요. 상추쌈까지 척척 싸먹는 모습이 한국인 못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당근. 맛있네.
처음 먹었을 때 이거 뭐지? 그랬는데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모르겠는데 건강한테도 좋고 건강하고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냥 여기 오면 제일 우리 집 에스토니아 음식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가 이젠 제2의 고향 음식이 되었습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시간. 마지막 부여 여행지를 찾아온 두 사람. 재밌겠다. 한 적 없지? 아니, 무서워. 무서워요?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아니요. 바로 열기구 체험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와야 되나? 어디? 카페에 있는 줄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아, 네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출발합니다. 간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니 모든 게 새롭기만 한데요. 저 높은 곳에서 마주할 부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쁘긴 해. 예쁘다. 노을에 물든 하늘 아래 산과 강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예뻐요. 산도 보이고 별도 나중에 볼 수 있을 거니까 그것도 엄청 예쁠 것 같아요. 네. 부여가 더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고맙습니다. 와, 바다다. 땅이 바다다. 아니 근데 진짜 기 끄면 재밌는데 너무 잘 봤어요. 더 올라가고 싶었어요. 네. 가요. 대박.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감동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에리사, 오늘은 포여 시골 체험 어땠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이거 새로운 경험도 해보고. 여러분도 가족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으면 꼭 포여에서 봐요. 안녕. 깊어가는 밤. 마이 씨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 씨는 2년 전부터 한복을 입고 떠나는 유럽 여행기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이제 나라 20개 가봤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고생 많았다. 여행 다니면서 엄청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한국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좀 잘하고 있네요. 외국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아닐까요? 계속 뭔가 한국에서 아니라면 좀 비어 있는 느낌? 마음속에 뭔가가 없어졌다. 그런 느낌? 아니, 우리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다른 나라를 그렇게 계속 좋아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해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한류 열풍. 각국의 랜드마크 전광판은 물론이고 할리우드 배우의 주방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한류는 유행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다. 그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전에는 나라 A가 나라 B를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이제 컨트롤하거나 이제 하려면은 무기력이었어요. 그런데 소프트 파워는 무기력 어떤 이제 military strength라든지 이런 이제 그 경제력을 이제 그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문화로 한국 문화를 보고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말 배우고 싶고 한국에 가보고 싶고 이런 현상이 생긴 거는 소프트 파워의 힘 덕이에요. 도쿄 시노쿠보의 한복 스튜디오. 색색의 고운 한복이 가득한 이곳의 주인은 한복 디자이너인 이향순 씨입니다. 한복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온 향순 씨. 한일 국교 정상화 기념 우표의 한복 디자인도 그녀의 작품인데요.
올해 일본 고등학교에 한국 그 문화체험 그 수업을 제가 다 돌고 있는 지금 45개 정도 되네요. 일본 고등학교 동경만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한복 그 용어랑 체험이랑 또 설명을 하면서 또 예절도 가르쳐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요. 눈을 너무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면서 그 좋아하는 거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보람이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복을 소개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향순 씨. 스튜디오를 찾은 체험객들에게 직접 한복을 선보이는데요. レースの生地とかでああやってこう肌をシースルーに透けるようにデザインしたり、あとこのね洋服のようにこうフィットするようにデザインしててより着やすいですね。 신중히 자신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골라봅니다. ね、可愛いですよね。綺麗ですよね。すごい綺麗。じゃじゃん。あ、すごい。 설렘 가득한 얼굴로 한복을 입고 나온 손님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한복에 어울리도록 머리까지 곱게 단장해 봅니다. 可愛いね。すごい。可愛い。じゃここ斜めにここで、韓国は右手が上なんですね。右手が上。あ、右手が上なんだ。はい。はい、右手で指をこう揃えてね。あ、そうそうそう、綺麗綺麗。でちょっと1、2の3。あ、可愛い。 단순한 체험을 넘어 한국 문화를 몸소 배우는 순간입니다.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요. 층이 두꺼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예 막 패밀리가 와가지고 정말 가족이 모두 한국을 좋아한다고 얼마 전에도 가족 모두가 한복 촬영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때도 한복을 빌린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우리나라 문화를 아름다운 문화 그냥 이렇게 선망의 그 문화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쁘죠. 한복의 멋에 흠뻑 취했던 손님들의 소감은 어떨까요? 軽いから夏はもうちょっと薄手にしても着れるし、冬は中に着込めるし、で私が行った時は冬だった2月だったんですけど、中にたくさん着込んでも全然可愛く着こなせたので、すごいこれは一年中着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思います。 일본 도쿄 한복판의 한국문화원. 이곳은 한국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의 걸음이 모여드는 곳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바로 한글 교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최근 가장 높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클래스 자체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 수업 자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일주일에 8번을 하고 100명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500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고 연령층도 더 폭넓게 이렇게 10대부터 오는 10대 고등학생들부터 여기를 오고 있거든요. 공부하러 오고 있고 학생들 자체도 학생들 스스로가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가 돼 있고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한국어 문법, 발음 어느 하나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습자들. 이 배움의 원동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キム・ヒエさんのドラマを見て韓国のドラマに興味を持ったので、韓国のドラマや映画を韓国語で理解したいと思ったので韓国語を学んでいます。中国語하지만 중국어요. いつも楽しいです。先生がたくさん分かりやすく教えてくださるのであと一緒に学ぶ友達がとても良い人たちなのでとても楽しく勉強できています。
이처럼 즐거운 배움의 시간들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中学生の時に韓国の旅行に行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韓国の雰囲気とかまた文化がとってもいいなと思って、で韓国人と話してみたいなと思って勉強を始めました。将来は、韓国語の資格を取って韓国で働いたり、日本でも韓国語を使えるような仕事をしたいです。 세계 88개국 256곳에 자리한 세종학당. 이곳의 수강생 수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운데요. 저는 K 콘텐츠가 교육과 관광, 소비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연결되면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우리의 의료 분야 역량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도 융합되면서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예산안을 7조 7,962억 원으로 확정했는데 올해 대비 10.3% 증가한 규모이자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입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300조 원 규모의 K컬처 시대를 열어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단순히 문화산업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그 속도와 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문화의 변방이라 불렸던 한국.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류는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었고 한국 문화는 세계가 함께 향유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문화 강국, 한국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